딱이 맞은 영웅 제3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상함이란 사건. 배우자들 간의 마음상함. 30대 중반의 실비아 그로스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바로 위에서 말한 상호 책임 전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잘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덕택에 몇 달 동안 아주 즐겁게 살다가 다시 심리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상담 날짜를 되도록 빨리 잡아달라고 청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배우자와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였습니다. 반년쯤 전에 한 남자를 알았는데 그를 사랑하게 되어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그녀의 큰 소원 한 가지가 이루어진 셈이었지요.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왔으니까요. 우도 남자친구와 함께 지낸 지난 몇 달간은 아주 멋졌습니다.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일을 둘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배우자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두 사람은 함께 휴가 여행을 떠나 하루 종일 좁은 방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자 우도가 그녀의 신경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수동적으로 변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고 오로지 그녀에게 매달려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가 모든 책임을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관계들에서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자신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껏 생각해낸 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기 일쑤였으니까요. 요리한 생선에는 가시가 너무 많고 함께 간 술집은 너무 시끄러운가 하면 해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상대의 악의를 질타하고 잘못을 서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성의를 다했는데 그걸 몰라주다니 하고 생각하니 실비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늘 해왔던 혼자만의 정신없이 바쁜 사람 역할을 어느새 또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지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우도의 태도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꺼내면 그는 마음을 꽉 닫아 걸고 침묵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너무도 화가 나 이번에는 실비아 쪽에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자궁이 몹시 결렸습니다. 이렇게 티격태격할 경우 이전의 관계에서는 그녀 쪽에서 먼저 관계를 끊든가 아니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그저 참기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기 직전 난수에 혹이 생겼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너무 오래 참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참다가 병을 얻은 것과 싸우고 헤어져 버리는 것, 그 어느 쪽도 그녀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언을 받아서 새 길을 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휴가 여행 때 싸운 뒤로는 그를 만나도 아무 느낌이 안 생겨요. 마치 그를 향해 열려있던 창구를 획 돌려서 감정이란 걸 다 꺼버린 것처럼요. 그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함께 여행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앉은 창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시 옛날처럼 되겠지요. 그러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창구가 어디쯤 자리 잡고 있을까요? 심장 속에요. 그녀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심장 안으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심장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내가 제안했습니다. 실비아가 한쪽 손을 심장 위에 얹으면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 후 마침내 무언가 마음에 잡히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실비아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거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주 단단한 데다 꼭 닫혀 있어요. 그저 아프기만 하군요. 어쨌든 그래도 통증만큼은 느낄 수 있군요. 그래요. 그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막무가내로 꽉 잠궈 놓은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비아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녀에게 이번에는 아랫배 쪽을 손을 대어 느껴보라고 권했습니다. 분노가 뜨거운 물결처럼 치솟아 오른다고 하더군요. 그걸 말로 좀 표현해보라고 내가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우도를 향한 공격,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깎아내리는 온갖 언사가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실비아는 그 일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는데 감정의 동요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점을 그녀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일에서 아주 철저히 떨어져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예, 맞아요. 내 마음은 얼음장이에요. 나 스스로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모질고 악하죠. 사랑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젠 심장이 아까보다 더 아프네요. 그녀는 숨을 아주 받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관심을 심장으로 돌리자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감지되었던 겁니다. 우도와의 관계마저도 깨져버린다는 건 그녀에겐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도에게 다정한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도가 자신에게 보인 태도를 경멸하기 때문이었지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내가 한 건 뭐든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한치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의 우도가 아니에요. 내 친구 하나는 우도가 미쳤다고 하더군요. 나도 거의 그렇게 믿을 정도였어요. 내가 겪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잘난 체만 하는 고약한 인간이어서 아무도 나하고는 잘 지낼 수가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가 날 욕하는 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 역시 정상이 아닌 건 마찬가지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자기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녀는 계속 매몰돌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우도가 당신을 잘 보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비난만 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요. 하고 내가 느낀 대로 그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상한 거 맞지요? 맞아요. 하면서 실비아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주 홀가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이였을 때 엄마 곁에 있었을 때처럼 느껴져요. 엄마하고 있을 때에도 지금처럼 어찌해야 할지 모르곤 했어요. 엄마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맙소사, 또 엄마라니 정말 뜻밖이에요. 실비아는 자기 어머니와의 문제를 이미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정리해왔습니다.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남들이 자기를 소홀히 대하거나 아예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에 몹시 괴로움을 겪어왔던 그녀였습니다. 이모가 언젠가 그녀에게 해준 이야기 하나를 늘 기억하곤 했는데 그녀가 젖먹이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때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당시 몇 달밖에 안 되던 실비아를 2층에 혼자 놔두었습니다. 엄마가 손님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동안 실비아가 아무리 울어대봤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 마침내 누가 왔습니다. 엄마와 또 한 사람, 이모였는데 엄마는 그 젖먹이를 돌보기 싫어서 대신 이모를 데려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나를 혼자 놔두었어. 나는 엄마에게 짐이 될 뿐이야. 나는 실존의 공포가 이때부터 그녀의 삶을 온통 지배했습니다. 실비아는 어린 소녀 시절 부모가 직장일로 집을 떠나 있어야 해서 몇 달 동안 친척 집에 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의 고아처럼 외롭고 천대받은 느낌이었고 왜 집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느낌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듯이 아빠 역시 그녀를 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있을 곳이 아닌데 거기 있다는 느낌, 잘못 자리 잡았다거나 남에게 방해만 된다는 느낌이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실비아가 기울여준 사랑을 피해 달아나면서 자꾸 그녀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우도는 정확히 실비아의 이 상처 부위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후 실비아가 마음의 빗장을 닫았던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실비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보호였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밖의 감정들까지도 모두 함께 죽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그리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자기 자신마저 해치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도가 건드린 상처로 인해 되살아난 내사는 모든 일이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맞게 실비아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책임을 떠맡았지만 그 때문에 그에게 항상 우습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 마음을 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옛날의 부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해석한 나머지 그 관계에서 마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친 마음의 분모 덕택에 혼자 남는 데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있는가 했으나 그 두려움은 심장의 고통 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실비아가 마음을 다친 것은 주로 그녀의 두 가지 욕구가 꺾인 데서 발생했습니다. 타인과의 유대,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도가 관계에서 물러나면서 그녀의 좋은 점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욕구는 실비아가 자라는 동안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녀의 상처 부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리고 아이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격적 가치가 손상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토록 마음이 아픈 것임을 알고 나서야 실비아는 자기의 느낌이 그토록 얼어붙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또 상처를 받고 아파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말지 하는 심정이었던 겁니다. 우도를 향한 그녀의 사랑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옛날에 자기를 거부했던 부모와 우도를 내심 동일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했듯이 우도에게도 거부와 분노, 슬픔으로 반응했던 것이지요. 어렸을 때의 감정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른이 된 그녀의 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비아는 옛날과 지금을 구별하지 못해 이 상황을 좀 더 건설적으로 처리할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알 수 있었던 건 삶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뿐이었지요. 실비아로 하여금 마음 상황과 개인의 역사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의식하도록 한 것이 새롭게 상담 방향을 잡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게 되자 실비아는 무척 홀가분해했습니다. 이 딜레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말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언지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의도와의 관계를 깨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꼭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전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나뿐 아니라 우도 역시 문제가 많은 게 틀림없다는 걸 알겠어요. 동정심이 생길 정도예요. 동정심이란 말은 우도에 대한 감정이입, 즉 일종의 공감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분노와 경멸 속에서도 공감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녀를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비아의 내면에 생긴 희망적인 변화가 그녀를 막다른 골목에서 끌어내줄 것은 분명했지요. 배우자들의 관계에서 크게 마음을 다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일이 정서적으로 거부당하는 느낌 외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 성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소원을 밀쳐내는 경우입니다. 아주 은밀한 주제인 동시에 수치심 또는 죄책감으로 물들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 마음을 다치는 정도도 매우 심합니다. 우도가 실비아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실비아에게는 그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처지를 바꾸면 이것은 우도에게도 해당됩니다. 구사할 수 있는 온갖 거절의 몸짓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오해가 생길 여지도 그만큼 많지만 이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기에는 문턱 또한 높습니다. 인계의 남자친구는 어느 날 그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거부라고 느낀 인계는 왜 그가 자기를 피하려 할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채 돌아 누워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인계가 자기 감정을 숨겼기 때문이지요. 그가 자기 쪽으로 몸을 돌려서 안아주기를 마음속으로는 한없이 바라면서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보통 때보다 더 거리를 두고 누워 있었는데 인계는 아예 그에게 등을 돌린 자세입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바로 그 점을 눈여겨보면서 이것을 인계가 자기를 거부한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자기는 인계와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말이지요. 그녀의 거부에 마음을 다친 그는 이번에는 자기 쪽에서 돌아 눕습니다. 두 사람 다 실망하고 분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 일요일 오전이 다툼으로 시작되리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누군가가 상대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다가가지 않는 한 말이지요. 사랑이 무산될 때 우리가 겪는 심한 마음의 상처 가운데 하나는 상대에게 사랑을 거부당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누구나 누군가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관계의 초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깨질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마음에 받는 상처는 1차적으로 열등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부를 경험하면 우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퇴짜 맞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데에서 퇴짜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성격이 좋지 못하거나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라고 믿는 것이지요.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그녀가 가졌다는 거지? 라는 말에는 그 새 여자가 버림받는 여자보다 어떤 점에선가 더 낫다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헤어진 원인이라는 뜻도 되지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면서 뒤에 처져 있는 꼴입니다. 배우자가 떠났는데 어떻게 자기가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일 수 있겠냐는 생각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은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상처를 받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스스로 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한데 이때 상대가 등을 돌리면 자기의 자존감을 떠받쳐줄 토대가 무너져 버리고 그 결과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거절한 사람은 자기의 적이 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종종 일어나는 갖가지 우여곡절은 이런 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할 수 있는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제1부에서 이혼당한 남자들이 자기를 떠난 아내를 살해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분노가 반드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멸이나 욕지거리, 복수 등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요. 이러한 장치를 빌려 스스로 통제력이 있다고 느끼면 자존감도 함께 강화됩니다. 상대를 업신여기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아픈 곳을 찔러준다는 생각만으로도 혹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나면 정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어지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아마도 이 만족감은 상대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면 내 고통이 좀 덜어질 거라는 희망에 근거할 겁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 착각이었음은 금세 드러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는커녕 이번에는 자기 불신과 자기 고발이 슬그머니 마음을 뒤덮는 까닭입니다. 이에 더하여 자기가 상대에게 너무 함부로 했다는 자체까지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는 사람을 상대에게 묶어놓음으로써 상대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배우자 상실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한테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상대를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자 없이 자기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걸음을 내딛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남편 없는 여자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 보여주는 이혼한 여자에 대한 멸시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없으면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배우자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에벨린 하슬러의 소설 밀람 날개를 단 여자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탄식하듯 말합니다. 여자는 그 자체로는 제로야. 남편이라는 숫자가 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전혀 가치가 없는 거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여자나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정작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은 적지만 대개는 저 여잔 왜 결혼을 못했지? 하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자의 최고 목표는 시대에 관계없이 결혼과 아이들 또는 최소한 고정된 배우자라는 듯이 말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의 이러한 시각을 지난 수십 세기 동안 내면화한 결과 이제는 그들 스스로 그렇게 믿거나 또는 느끼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고 나면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서도 인격을 의심받는 이중의 멸시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반면 남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대부분 자기가 거부당했다는 데서 오는 분노와 아픔에 근거합니다. 여자의 경우처럼 사람을 멸시하는 사회적 장치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배우자를 잃어버리면서 생긴 열등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서둘러 새 관계를 맺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지난번 관계에서 실패한 애정과 인정을 새로운 관계에서는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실망으로 치닫게 일쑤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지요. 지난번 배우자 때문에 생긴 결핍이 이번 상대를 통해 다 메꾸어져야 하는데 그런 배우자가 어디 흔한가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사실과는 별개로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위와 같이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지난번 관계가 깨진 데에는 자기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거부를 경험할 때도 그렇지만 헤어지고 난 사람은 관계가 깨졌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결부된 온갖 느낌들과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뭐래도 무척 마음 상하는 체험입니다.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을 직접 건드려 아프게 하니까요. 그러나 이 마음 상함이 얼마나 심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그 결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헤어진 체험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요소는 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헤어짐을 열등감이니 죄니 하는 관점에서 보고 남을 힐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도움이 우리의 고통을 직접 덜어주지야 못하겠지만 친구나 형제 자매, 가족들과의 관계가 따뜻하면 배우자와 헤어진 아픔을 극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그들의 이별담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말입니다. 잠시나마 지금의 고통스러운 느낌을 잊어버리고 기쁨과 의욕을 느끼기 위해 그들과 함께 무언가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배우자와의 관계 말고도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은 사람에 따라 무엇보다도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고 오래되었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슬픔의 과정이 몇 년이나 걸리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빨리 자기를 다시 추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그 뒤라도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알맹이를 새롭게 개별해 가면서 다른 관계들과 삶에 대해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